신은아입니다. 네, 정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TV에서 반갑습니다. 정윤아 씨를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기다린 구독자님들 계실 텐데 인사 한번 좀 해주세요. 아마 이제 신은아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정윤아도 보고 한수혜도 보고 윤설미도 보고 다 보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마 오랜만에 왔다고 해도 그렇게 막 어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역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정말 그동안 이게 코로나 거리두기 제한이 좀 풀리면서 강연 그동안 못했던 강연도 열심히 하고 네. TV 출연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육아를 하면서 또 일도 하고 또 짬 시간 내가지고 TV도 보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던 그 슬기로운 깜방생활. 슬기로운 깜방생활. 네, 저는 열심히 봤어요. 그거 봤는데 정말 빡치대. 아니 빡치고나 뭐나 저는 아니 나만 내가 굳었냐? 하면서 막 혀 짧은 소리 내시는 분 있죠? 왜 이렇게 귀여우세요? 내가 키스트 남았어? 하면서 나 똑같아. 하면서 카이스트야? 나 카이스트야?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아니 나는 그 깜방을 그 주제로 드라마를 만들어냈다라는 것도 너무 쇼킹인데 네. 그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깜방 생활이 아니 그게 어떻게 깜방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니? 북한 깜방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제목이 특이해서 봤거든요. 근데 진짜 정말 재밌어요. 나자빠질 뻔했잖아. 아니 그게 죄수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맞니? 아이고 운동도 시키고 뭐 운동장에다 놔놓고 뭐 햇빛 쬐기도 시키고 그니까 그래서 저도 환경이 보니까 뭐 아주 너무 좋더라고요. 뭐 책도 다 있고 그리고 언니 봤어요? 막 난 힘을 하면서 막 가가지고 와 저게 가능하다고? 그 안에서 정교 활동도 다 하고 뭐 정교 활동도 직업 뭐 해가지고 돈도 월급도 받아요. 네. 그리고 야간 수당 안 준다고 막 하는 거. 진짜 야간 수당? 야간 수당 안 준다고 그게 하잖아. 나와? 나 아직 못 그럼요. 봤나 보다. 그래갖고 그게 어디 직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위에 관리 나와가지고 그동안 야간이 수당이 안 나갔던 거 오늘 다 될 겁니다. 막 이러면서 막 수습한다니까. 제가 또 북한에서 감옥을 가본 여자란 말이에요. 물론 제가 뭐 난폭한 범죄를 저질러서 간 거는 아니고 탈북하다 보니까 갈 수밖에 없었어요. 북송이 되면서. 근데 저는 구류장도 가보고 일반 단련대도 가봤단 말이에요. 근데 구류장이라는 게 약간 한국으로 치면 감옥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가장 쇼킹했던 거는 앉아있을 수가 없어. 아니 그 한국 감옥은 죄수들이 들어가면 앉아있고 뭐 양반다리도 하고 심지어 누워있기도 하고 누워서 책도 보고 뭐 막 다리 꼬고 막 다리 떨기도 하잖아. 근데 북한 감옥 못 가봤지? 못 가봤죠. 못 앉아있어요. 뭐예요? 되게 무릎을 싫어했어? 딱 꿇고 있거나 아니면 이 앞바다리 하고 9시간을 앉아있어야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움직이면요? 움직이면 안 돼. 그리고 심지어 움직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앞에 있는 사람하고를 딱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 뒤로 머리가 조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앞에는 간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뒤에 사람 머리가 이렇게 조금 나오면 나와. 두 번째 한순에 너 나와. 이러면 그때부터는 공포인 거야. 나오면 어떻게 될까? 때리겠죠.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끌고 나가지도 않아. 쇠창살이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손을 넣고 머리를 잡고 그 쇠창살에 머리를 이렇게 쾅쾅쾅 박아놓는 거야. 피가 나고 울고 뭐 부르짖어도 그게 통하지 않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감옥이라고 하면 사실 인권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감옥은 인권이 아니라 정말 들어가서 살기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사실 나는 지금 북한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일반 주민의 삶보다 대한민국의 감옥에서 사는 생활이 더 낫다. 훨씬 낫죠. 라면도 먹는데 뭐 감옥 안에서. 봤어요 그거? 라면도 먹고 준비! 하면서 탁 주전자 가지고 그다음에 뜨거운 물 나눠주잖아요. 그래? 근데 그것도 뜨거운 물 가지고 다른 사람 해할까봐 미지근한 물을 주는 거야. 그렇다고 막, 나 미지근한 물에다 어떻게 라면 말아먹냐고 막 항의하고. 그거 재밌어요, 언니 드라마 보면. 언니 나는 그걸 보면서 요즘 빠져있는데 라면이 아니라 거기서 심지어 먹고 싶은 음식을 면회 오는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햄버거도 먹고 심지어 거기서 뭐 생일이나 뭔가 기념일이 있으면 안에 노래방도 있는 거 알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 몇백 명이 하나님 하면서 막 찬송가 부르는 거 보고 나는 이게 어떻게 감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거야. 그리고 그 내가 아는 언니가 저기 뭐 경기도 쪽에 있는 무슨 그 구치소 같은 데 가서 이제 강연을 한 거야. 근데 앉아가지고 강연 듣는 사람들도 있고 막 앉아서 뭐 생수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강연이 끝났는데 죄인 신분인데 강사한테 질문도 하더래. 아니 그게 북한이라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죄수들한테 뭔가 교육을 한다고 외부 강사가 감방 안에 들어가는 것 또한 상상할 수 없지만, 죄인들이 강의를 듣고 강사님한테 뭔가 질문을 한다라는 거는 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것만 봐도 우리나라는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네요. 정말 민주주의네요. 북한은 말로만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거기는 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독재공화국.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가 없다 보니까 인권이라는 말도 안 쓰잖아요. 단어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뭐 인권 불모지. 그러니까 이건 정말 국제사회가, 우리가 온 세상이 이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북한에다 대고. 맞아요. 그래야 창피한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알지. 뭐 저기 설비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자기가 두 번째인가 잡혀나갔을 때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하도 인권 가지고 하니까 보이는 데는 못 때리더래. 이게 포렇게 멍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만 때리는데 옛날보다는 때리는 강도가 좀 약해졌더라.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참, 나는 설미 언니도 물론 감옥에서 5년 정도, 설미 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전거리 알지? 전거리 교화소. 전거리 교화소라고 하면 들어갈 때는 살아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시체가 되어서 네. 나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잔인무도한 그런 곳인데, 저는 물론 운이 좋게도 그런 곳은 가지 않고 일반 그 감옥에 며칠 가 있었는데, 이게 정말 인권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정말 매일같이, 그때 당시엔 고문을 했어. 했죠. 고문을 하고 정말 막 이렇게 구호 같은 거를 외치는데, 구호 같은 거를 잘못 말해가지고 실수하잖아. 그러면 밥을 주다가 이제 자기 이름이나 그 번호 같은 거를 말해야 되는데, 이게 영양 상태가 부족하고 항상 이렇게 9시간 하루에 앉아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면 내 번호를 말해야 되는데 딴 사람 번호를 말하거나 이름을 말하는데 버벅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국물이 엄청 뜨겁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떠서 주는 게 아니라 떠가지고 얼굴에 확 붓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게 뜨겁다고 막 이러잖아요.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또 때리겠죠. 또 때리는 거야. 이거는 그냥 죽이지 못해서 살려두는 곳이 북한의 감옥인데, 대한민국은 감옥이 죄인을 취급하는 곳이긴 하지만 죄인을 죄인답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개조를 시켜가지고 정상적인 인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대한민국의 감옥의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가끔은 민주적이다 보니까 그렇겠죠. 근데 좀 아직 이제 제가 북한 출신이다 보니까 조두순 같은 사람 내놓는 건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아니 야, 나 아까 커피숍 한다면서요? 어디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와이프랑 같이. 이게 저는 완전 이게 화가 나네. 막 갑자기. 빡이 돈다 그러잖아요. 완전 돌아가지고 그거 죽이겠다 막 협박 들어오는 사람 엄청 많았대요. 그치. 아니 어떻게 7살짜리 애를 성폭행해갖고 애를 완전 이거 뭐야 장례를 만들어놨는데 그 아이를 낳을 수도 없어요 이제는. 그쵸. 평생 이렇게 뭐를 달고 살아야 된다는데 그런 국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내놓는 거 보고 그건 좀 진짜 화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놈들에게도 인권이 적용이 된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은 어찌됐건 간에 범죄자라고는 하지만 범죄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법을 만든 국가다 보니까 조두순 같은 그런 인간도 지금 사회에 나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사실 북한 법을 이제 적용하자면 사실 조두순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공개총살이죠. 이미 공개처형이 됐어야 맞아요. 됐겠죠. 근데 네. 한국은 하도 법이 좋다 보니까 조두순도 그렇고, 그리고 난 또 가장 최근에 화가 났던 게
정린이라는 맞아요. 입양해가지고 애 학대해서 죽였잖아요. 그쵸. 저가 그 엄마 집이 목동 근처인데 그 근처 지나가다 보면 목동에 그 법원이 있잖아요. 법원 앞에 그 정린이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걸 볼 때마다 가끔은 북한의 법을 적용하고 싶다. 저도 그래요. 예, 아동범죄 한에서는 저는 예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거는 인간이라면 할 짓이 아니거든요. 그치. 아니 어저께서 야 인간질 좀 해라 그러잖아요.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인간의 잣대를 인간이 아닌 곳에다 갖다가 대. 한국은 그런 게 있더라고. 이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살인법이 아닌데 누명을 쓰고 들어와서 맞아요. 옛날에는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미국도 그 있어요. 피해를 본 게 이제 10년, 20년 길게는 30년 후에 겨우 맞아요. 밝혀지는 사례도 있다 보니까 사실 북한은 사회주의 모두 다 행복하게 사는 곳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범죄가 일어나도 이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아웅아웅 뒤로 그냥 숨겨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뭐 아동범죄가 일어난다, 연쇄살인이 일어난다 이러면 한국은 왜 이렇게 정말 범죄자가 이렇게 많나라고 하지만 저희 아버지나 아니면 또 높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도 범죄율이 굉장히 심각한데 다만 사회에서 그걸 알리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모른다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에도 뭐 잔인한 범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몽타주를 그려놓고 이제 신고하라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북한도. 그러니까 어느 나라 가든 다 범죄자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형수가 있긴 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아요. 그러게요. 네. 참 이게 정말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들어가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나 아니면 북한에서 태어났나에 따라서 정말 그 하늘과 땅 맞아요. 사이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 또 독일 같은 경우는 7, 80대 이제 직업이 없는데 먹고 살기 힘들면 일부러 빵집에 가서 유리를 부신대요. 감옥 들어가려고. 선진국이니까. 왜냐면 추운데 밖에서 있을 수 없으니까 감옥 들어가 살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받고 들어와서 거기서 또 생활하다 또 나오신대요. 그럼 다음에 똑같은 범죄자들은 또 간대.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인권을 중요시하는 나라들에서는 그 만약에 범죄라 할지라도 이런 민주주의 그 법에 의거한 그런 이제 집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북한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믿지 못하겠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대한민국의 이런 깜방 생활을 안다면 북한 주민들이 나 대한민국에 가서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도 되니까 탈북하고 싶다. 북한 이런 사회에서 사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감옥이 낫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감옥은 인권이 보장된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으로 개조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의 감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정윤아 씨와 함께 이런 감옥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